경상북도가 해양을 접하고 있는데 동해를 접하고 있으니 이제 해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남북을 잇는 그런 시대를 열어서 유라시아까지 나아가야 우리 민족의 이제 미래가 있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한동해라는 것은 하나의 동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본에서 보면 서해고 러시아에서 보면 남해고 그러니까 이게 동해라는 명칭이 그렇게 썩 좋은 명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동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동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방향성이 이제 분명한 상태로 동해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동해를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분쟁적 요소도 있고 한 그런 상태에서 동해를 이 한반도의 동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로 보자. 앞으로 그런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뜻에서 유라시아의 동해라는 그 개념을 시작을 했고요. 이 동해는 아시다시피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서해는 수심이 약해서 그런 해양, 심층 해양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 동해는 어마어마한 그런 해저 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해가 태평양 전체를 연구하는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해가 너무 소중한데 이 동해의 배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가 가진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적,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 동해에서 이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중러일 그리고 장차는 이제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동해로 몰려오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저희가 이 포럼을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은 우리 한반도가 흔히 대륙 세력이라고 불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섬나라처럼 해양 국가나 다름이 없거든요.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런 해양 세력과의 충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동해에 이 모든 나라들이 함께 와서 이제 평화 경제를 서로 논하고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동해가 21세기 지중해가 되는 그런 시대를 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많은 행사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6일, 7일에도 1박 2일로 이제 한동해 경상북도의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한동해 지역의 해양 생태 환경 및 남북 경제 협력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이제 매달 1일 날 우리가 이제 동해안 도시와 그런 어떤 중요한 거점을 탐방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11월 달에 모신 분이 이제 김남일 포항부시장님이시죠. 이 김남일 포항부시장님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오시면 지금 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외국 분들하고의 MOU가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생겨서 조금 늦게 도착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도 11분, 11시 11분에 하겠다고 저희가 광고를 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사실은 이 포럼이 처음 시작할 그 2018년 그 무렵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철우 도지사님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 포럼을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제가 한 달 전에 그 12월 6일, 7일에 있을 저희 그 해양 생태환경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세미나를 위해서 이철우 도지사님을 찾아뵀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정치적 그런 환경에 무관하게 남과 북이 서로 이어져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뻗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지 우리 미래 세대의 살 길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잠재 가치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와 같은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정성모 교수님이 이 포럼에 처음 발기이셨는데 정성모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꿈꾸는 것은 원장도 와 계시지만 포항과 청진을 잇는 남북한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에 조금 올라가면 청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진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진을 직접 가봤습니다. 청진 안에는 우리 뭐 강남구 서초구 하듯이 구를 구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청진시 안에 포항구역이 있어요. 그 포항구역 바로 남쪽에 이제 김책 제철 연합 기업소가 있어서 북한의 제일 큰 제철소가 이제 청진에 있고 또 우리 포항에 또 우리 포항제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진과 무산 뭐 보시면 이제 여기 청진이 있다면 바로 무산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변경 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서 두만강을 끼고 무산시를 내려다 볼 때 거기에 이제 엄청난 우리 철강석 매장량 13억 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잠재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저희가 참 언젠가는 포항과 청진을 이어서 저 자철광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퀄리티가 우리 고로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소환원 제철 그쪽에 많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파이넥스나 하이렉스와 같은 그런 유동환원로 공정에는 이 무산에 있는 자철광이 굉장히 이제 그 메릿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청진에 우리 포항 포스코에서 개발한 그런 이제 수소 환원 제철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철법을 가지고 우리가 청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무산에 있는 아시아 최대의 철광석.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철광석을 다 호주나 브라질 같은 데서 다 수입을 해오지만 남북한이 함께 이런 철강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이제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영국, 이태리 모두 다 적대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석탄 공동체, 철강 공동체로 시작을 했거든요. 철강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쉥헨 조약이라고 6개국이 모여서 이제 평화 경제를 위한 그런 조약을 맺었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EU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 반드시 우리 남북한 사이에서 이 철강 공동체를 저는 에너지 자원 공동체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 에너지 자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날이 이제 남북한이 이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이 포항에서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라시아의 동해를 평화 경제의 바다로 만들자. 이것이 저희 포럼의 취지이고요. 저희 포럼에서 이제 매달 1일에 이제 울독 세미나라고 해서 동해안의 여러 도시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월 달은 이제 독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미나를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원산, 함흥,
단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곧 청진, 나진, 이런 이제 도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청진은 아직 안 했네요. 네, 나진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강릉, 뭐 영덕, 울산, 포항, 부산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탐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의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책자도 만들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늦어지시네요. 하여튼 이 독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역사를 이제 반추해 보면 러일 전쟁이 있을 때 독도와 울릉도를 제일 먼저 우리가 빼앗겼죠.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이제 그 식민 역사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 독도와 울릉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왜 유라시아 전체를 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두 개의 분쟁 지역이 있다면 지금 이제 한참 하마스의 침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동 아시아죠. 중동 지역, 이 지역이 끊임없는 분쟁 지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제 동아시아가 역시 또 다른 이제 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쟁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동의 역사, 중동의 분쟁은 결코 우리 동아시아와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독도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 옷이 조금 늦으신다고 해서 지금 시간 때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 이제 막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 소개해드리고 우리 독도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은 뭐 고려대학 박사를 나오시고 서울대에서 석사, 경북대에서 박사를 받으신 아주 뭐 여러 대학을 이렇게 섭렵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무총리실에 있으면 중앙부서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향인 경상북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원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아마 첫 케이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경상북도 이제 도지사 비서관을 시작해서 주로 보니까 과학기술과장 뭐를 하실 때 우리 한국해양연구원의 동해연구소를 유치하고, 국제통상과장, 환경해양산림국장, 주로 이제 해양 쪽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를 마린보이라고 경상북도의 마린보이, 그리고 독도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입니다. 경주부시장도 거치셨고 우리 환둥해 지역 본부장을 거치시면서 주로 많은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센터 만드시고, 포항의 시의 물고기를 지정하는 일, 경상북도 해녀협회를 창립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경주부시장 하실 때인가요? 우리 김남일 부시장이 유라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이제 해안과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이제 포항 경주에서 시작해서 유라시아 횡단, 실크로드 횡단, KBS에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 횡단 다큐멘터리 쭉 나왔던 것,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실크로드에 대한 붐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전체 기획을 하시고 그걸 만드신 분입니다. 실크로드 기행.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독도 사령관으로서 이제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최근에 뭐 독도에 대한 많은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고 해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독도 7시 26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우리 나오셔서 대한민국 희망을 여는 독도 7시 26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울독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독도를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포항 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웃자다 보니 독도가 바다와 이렇게 미쳐서 공직생활을 하는 게 저로 봐서는 큰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다, 영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상북도가 바다, 신라를 통해서 많은 발전도 해오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 사실은 잊혀지고 사실은 좀 무관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북 도가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가 4대 정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4대 정신. 그게 보면 화랑 정신, 근대화 정신, 새마을 정신, 그다음 호국 정신. 제가 경상북도가 4대 정신을 주장할 때 제가 5대 정신을 해야 된다. 동해 정신. 그 안에 동학 정신도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전번에 우리 조금 전에 정진호 교수님 말씀했지만 동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크로도 보면 서학을 추구해서 했지만 실제 우리가 자주적으로 동학 정신이 있었거든요. 그 동학 정신 체제우도 우리 경주에서 만들어졌고 동학 농민혁명도 영덕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유적도 제일 많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동해와 동학 정신과 그런 혁신, 도전, 개방, 다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의 정신이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독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독도에 관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일본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05년도 결정적인 거는 2005년도 3월 16일 날 일본 시마네 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소위 다케시마의 조례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죠. 경상북도 홈페이지가 처음으로 다운됐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때 제가 국제통상가정을 하면서 독도 업무를 하면서 일본 시마니언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자매결연 돼 있었습니다. 단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독도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때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됐는데 하여튼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해가 이스트시가 더 중요하고 이스트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실정적으로 제가 업무했던 걸 위주로 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굿모닝 독도 7시 26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왜 7시 26분이냐. 대한민국 해가 제일 먼저 뜨는 1월 1일이 독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많이 뜹니다. 울산이 간절곶을 이야기하고 포항에서 우리가 호미곶을 이야기하자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것이 독도입니다. 뭐 본토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호미곶을 먼저 뜬다고 생각하지만 해양 영토 전체 대한민국 전체 바다를 볼 때는 독도에서 제일 먼저 뜨고 그리고 1월 1일 날 7시 26분에 뜹니다. 매년 7시 20분에 희망을 밝히는 어떤 독도의 상징성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책을 같이 내면서 독도 7시 26분이라고 책을 냈는데 굿모닝 독도 7시 26분이라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실은 요거 한번 보시면 discovery is to see what everybody has seen and think nobody has thought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마 오늘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뭐 독도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반영가 하면 미국의 우주홀이라고 조만한 세계적인 해양 연구과학 단지가 있는데 제가 포스텍 해양대학원을 설립하면서 울진에 우주홀이가 사례가 많이 됐어요. 조만한 우주홀이나 조만한 어촌마을이 세계적인 해양과학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가봤는데 벽에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저기 헝가리 출신 미국에 있는 생리학자 세계적인 과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우주홀에 노벨상 받은 사람 거쳐간 사람 100명이 넘어요. 그 벽에 했는데 발견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걸 하는 게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독도의 한 점으로서 락 아일랜드로서 하나 보는 게 아니고 독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알게 되면 그의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진호 교수님 저보고 이제 머린보이 독도 사랑가리라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머린보이는 우리 키오스트 박사들이 저보고 많이 그럽니다. 경상북도가 바다에 관심이 없었는데 바다 사인으로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머린보이를 불러주고 있고 독도 사령관도 우리 법탁 큰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이 남북한 공동으로 독도에 프로젝트도 하시고 했고
독도에 사찰도 만들려고 했고, 사실은 안용복 장군 이야기 나오지만 안용복 장군이 여수 hon국사에서 성선을 뵈러 갔다는 그런 설도 있어. 제가 여수 hon국사도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제보 맨날 전화 받으면 독도사령관 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97년도 이게 잘못된 97년도에 도지사 비서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건 지사님이 스피치를 하면 항상 그랬어요. 농도 경상북도. 제가 그랬어요. 경상북도 농도가 농도이자 해도입니다. 바다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 경북이 발전해 왔는데 해도 경상북도를 그때 주창을 하면서 우연히도 저 보시자면 제가 2001년도 과학기술과장하면서 지금 현재 울진에 있는 키오스트 그 당시 코르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를 제가 100일 만에 유출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도청에 뭐라 그러는가 경북해양시대를 연다라고 프랑카드를 걸면서 거기에 제가 GMSP를 구상했습니다. 경북 머린 사이언스 파크. 해양화라는 연구산업 교육 관광을 메모도하게 넣겠다 해서 지금 국립해양과학관까지 1000억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단지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죠. 사실은 저기에 포스트 해양대학원을 넣으려고 이미 다 결정이 났었는데 그것도 우여적 곡절 끝에 조금 안타깝게도 아직도 해양대학원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2002년도 21년 전에 그랬던 것은 다 완성시켰습니다. 해양호라는 키오스트 통해연구소를 넣었고 한동해 산업연구원 산자부를 넣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을 넣었고 사실은 이제 인력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별도로 포항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통상가정하면서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독도지키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용복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안용복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용복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다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08년도 7월 14일 날 사실 2005년 3월 16일 날 일본이 시마니안에 다케시마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그랬어요.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을 일본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마자 처음으로 2008년 7월 14일 날 문부성이 중학교 교과서획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도 치고 나오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제가 해양국장을 하면서 독도수호 대책본부장도 겸임하면서 독도 관련되는 조직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그때 총리도 한성수 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경주 부시장 하면서 대왕 앞에 있는 구 대본초등학교에 폐교를 지금 문무대학 해양역사관을 기획하고 다음 내년에 이제 오픈하죠. 문무대학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 바다에 관심 가져서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가치를 찾아내고 그 바다 속에서 진정한 우리 경북의 미래, 포항과 경주의 미래를 찾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제가 왜 답답해서 책을 쓴 거죠? 제가 사실은 독도 대양을 꿈꾸다 책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2005년도 3월 16일 딱 10년 되는 해 2015년 3월 16일 기해서 제가 책을 썼어요. 왜 썼냐? 아무도 근현대사의 이 엄청난 변화 과정 속에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남겨야 되겠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책에 남긴 것 별첨이 있습니다. 별첨. 별첨에 가보시면 제가 연표를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부록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이 뭘 도발했고 우리 경상북도가 뭘 대응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뭐 했는지 그 기록을 일시별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 기록이 제일 중요하고 저는 지금도 독도실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국립바다도서관을 포항에 추진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침탈 이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10년 되는 했었고 독도 7시 26분도 제가 2008년도 7월 14일 중학교 교과서하고 딱 10년 만에 우리 같이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 다 퇴직하고 그때 연구진들하고 같이 그 고생했던 기록들, 현장의 기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책을 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 내가 이제 왜 사람들 왜 7시 20분이야? 항상 일요일 날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7시 20분 해가 제일 먼저 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동해 정체성 미역 문화에 찾다 이건 해서 미역 인문학책을 썼는데 이것도 다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에 독도, 이슬시, 미역문화, 해녀문화, 바다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나가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제가 왜 독도에 미쳐서 바다에 미치고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주로 그 비주얼 자료로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울릉도 아일랜드 동해 유일한 섬 울릉도 아일랜드가 중요하고 이스트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독도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독도 단체가 10,000개가 넘어요. 온 수많은 단체 전부 독도. 근데 실제 독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독도를 지켜온 건 울릉도 주민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독도 수호는 울릉도 주민만 잘 행복하게 살면 독도는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독도가 누가 지켜봤습니까? 처음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울릉도 주민들이 가서 고기도 잡고 거기서 영토도 보존하고 독도 어영수비대가 다 영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005년 3월 16일 터졌을 때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 모자섬 울릉도만 행복하게 울릉도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살고 하면은 독도는 자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지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를 갖춰주고 학자적으로 연구할 수도 지원하고 기타 산업적으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거지만 실제 독도를 지키는 건 울릉도 주민이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05년 3월 16일 터지고 저도 독도를 2005년도 5월달 처음 갔거든요. 처음 가서 도착하니까 울릉도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울릉도 주민들이 심한현 지사한테 감사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정부가 울릉도에 관심 없다가 일본이 자극을 주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 따려고 하면 독도 울릉도 예산 따려고 하면 일본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떠들어주면 예산을 넣어주고 하니까 뭐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울릉도 주민들은 그동안 1500년 동안 독도와 울릉도 섬을 지키게 노력해 왔는데 그 사람들의 아쉬움과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요거 그림을 넣어놓은 이유는 울릉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대한민국 최고 오래된 나무가 살아요. 이게 도동 앞바다에 보면 향나무, 석향이라고 하는데 2500년 된 나무가 그 독도 도동 제일 위에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독도뿐만 아니라 독도를 출항했던 우리 독도 어영수비대원이든 울릉도 같은 수많은 사람의 기록을 다 알고 있겠죠. 묵묵히 저 석향, 향나무는 2500년 동안 우리 울릉도 독도를 지켜왔던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울릉도 자원을 좀 아셔야지 독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917년도에 우리가 울릉도 도동항과 너와집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도동항이고, 너와집. 일본 사람이 찍은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1950년도까지 일본하고 그 울릉도하고 배가 다녔습니다. 여객선. 주로 이제, 어족자원과 산림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주로 운영했겠지만 배가 다녔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런 기록을 보시고 자 이게 도동에 울릉도 신사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다 했는데 2025년도가 구룡포항 그다음 경주 간포항 울릉도항에 100년이 되는 해죠. 저는 개항이라는 용어를 저도 처음 했었는데 개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적으로 포구를 다 열어가지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면서 지식과 정보를 교류를 했는데 다만 일본이 들어오면서 좀 더 자기들 필요한 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좀 더 인프라를 갖추는데 그 인프라 갖춘 해를 가지고 자꾸 이제 개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인천이나 부산처럼 무역항의 개념으로 관세를 받기 위해서 했던 그런 개항적인 개념은 못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개항 100년이라는 말은 맞지 않죠. 이미 울릉도항은 수천 년 전에 누구든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안타깝게도 재밌는 거는 구룡포항에도 지금 신사 자리가 있고 간포도 가면 신사 자리가 있고 이 신사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사 자리가 이렇게 이제 신사 표석도 막 널브러져 있고 해서 이거를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을 좀 하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펜션이 들어와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렇게 이 표소가 널브러져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육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국은 포항하고 울릉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가 울릉도 독도 개척사에 있어서 대부분 포항에서 이제 사실은 출발도 하고 울릉도 주민의 지금 몇만 명이 지금 포항에 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항에서 주로 이제 그 생활권을 울릉도 영위하고 있고 뭐 선거구가 똑같다는 그런 떠나서라도 포항과 울릉도가 밀접한 그런 동해의 역사와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과거 한 100년 전만 해도
울릉도 백길이 어딘가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울진입니다. 울진에 기성면에 가면 대풍헌이 있어요. 기다릴 때 바람풍 이제 가는 헌. 바람을 기다려서 울릉도 독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가보시면 대풍감이 있어요. 기다릴 때 바람풍 이제 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옛날 백길이었죠. 그래서 국립해양과학관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우리가 해양교육, 독도교육을 체계하기 위해서 옛날 백길에 그 GMSP 안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62년도에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 이제 박정희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울릉도사를 제가 조금 짚어주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시절에 가지 않았고 국가재건 회의 시절에 강릉인가 갔다가 미군함 타고 울릉도를 들렀습니다. 울릉도 들러가지고 울릉도 주민들한테 탁 들러가지고 그 밤에 도착해가지고 뭐를 주민들이 필요하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까? 저동어업기지하고 일주도로를 해둘라 라고 했는데, 일주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다케시마하고 난 다음에 28개 1조 82억 건설했다 60년 만에 완전 개통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고시가 그때 박정희 국가재건체계회의장 시절에 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큰 미 군함하고 이렇게 조만한 배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제반이 안 되니까 그 당시 다시 가다가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별이 제일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그 자고 간 장소가 그때 군수 간사기 때문에 지금 도동에 가보시면 이렇게 도동에 가보시면 옛날 간사가 지금 체험 이렇게 전시호를 만들어 놨고, 저동에 가보면 이렇게 전진기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국가재건회의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석을 설치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보시면 1973년에 저동항 건설 공사할 때 슬로건이 이겁니다. 파도를 맞고 길을 뚫자.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쭉 2006년도 4월 20일, 제가 왜냐하면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하면서 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독토린을 발표합니다.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필요 없다. 라고 발표하는데, 이분의 독도 독토린 발표할 때 선언문을 읽어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께서 2012년 8월 10일에 다녀가십니다. 독도에. 다녀가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석하고,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독도새우라는 그런 걸 히트시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독도에서 1박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울릉 군고문 김경학 가장이 모셨는데, 독도새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교부 본부는 반대한다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기 때문에 독도에서 1박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독도새우를 넣었어요. 지금 독도새우가 너무 비싸고 브랜딩이 가고 있지만 하여튼 역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많은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해왔다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나는 왜 독도에 미치게 됐냐. 자, 보십시오. 여기 2005년 3월 16일 구도청의 브리핑실입니다. 여기 이영은 지사님이고, 요건 누굽니까? 제가 첩니다. 국제통상가정하면서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본 신문에도 제 이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제가 대비로 28개, 그때 독도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지금 더 문서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2008년도에 7월 14일 총리, 20월 총리 다니고 난 다음에 28개 1조 82억 사업을 다 관철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제가 이때 사실은 2005년도 제가 일을 미국에서 기고했어요. 짐도 못 들어오는데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 그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자.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때 제가 사실은 이 성명서를 한국, 일본어, 영어로 성명서를 다 말했는데 성명서를 엄청나게 고쳤습니다. 저도 지금 성명서 읽어봐도 저는 완벽하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수백 번 고쳤으니까.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했거든. 이게 일본이 본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찾아라 했거든. 한중일 문화권은 한자 사자성어권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거든. 한마디로 성명서의 핵심이 뭐냐? 사자성어를 찾아라 해서 제가
뭐 직원분들 잘못 찾아서 내가 밤에 다 찾았죠. 그때 사전 핵심이 뭐냐? 구밀볶음입니다. 이 꾸에 꿀밀, 배복엔 칼금.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숨겨놓은 배신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게 이 성명서의 메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날 발표할 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적을 체계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녕복 장군 왜 위대하냐? 뭐 노비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일본어 언어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단판을 지입니까? 언어가 돼 단판을 짓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독도 막 해 우리 으쌰으쌰. 일본이 매년 10만년 홈페이지하고 일본 정부 들어가는 계속 외교청에 들어가는 분석을 해야죠. 뭐 하는지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 능력이 구사 가능한 국제 한 명을 포함한 독도 지킴 팀을 만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 지금 과가 국이 된 거죠.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이 뭘 하는지 계속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독도는 우리가 으쌰으쌰 지킬 수 있고 사진 찍는 거 아니고 이미 분쟁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때 이미 독도는 공유하고 있다고 제가 TV 인터뷰하니까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그 방송사에서 빼자고 이야기하던데 이미 독도는 일본이 주장하는 순간 이미 분쟁으로 돼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만 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과학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다 해서 울릉도에 울릉독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왜? 이스트C하고 독도라는 해외 사이언스 잡지에 1%도 안 나와요. 전부 C하고 제 편이지. 해외 사이언스 잡지에 해양과학 잡지에 절대 안 나오고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해양 쪽에 많은 동해안의 어떤 해양 생물이나 세계적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 C를 많이 발표하는 게 결국 독도를 지키는 기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울릉독도 해양과학 기지를 만들었고 그게 해양과학 사이언스에 대해서 독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사이언스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결국은 독도가 참 재미있는 게 북한이 독도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 평양이죠. 제가 2007년도 평양 갔다 왔습니다. 김포에서 평양 날아갈 때 갔다 왔는데 그전에 제가 금강산을 갔어. 그때 금강산 우리가 왕래할 때인데 금강산에 갔는데 독도 동전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금하거나 이게 동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여기 평양을 갔느냐. 안녕복 장군이 쓴 소설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내에 김내주라는 소설가, 제가 초청해가지고 울릉도 세미나도 있는 김내주 소설가 있고, 북한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쓴 리얼용복입니다. 걔들은. 안용복 소설책이 있어요. 국내에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독도 지킴 리얼용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북한을 갔는데 왜 갔느냐. 안용복 프로젝트를 남북한 공동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가서 북한을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동전을 파는데, 이봐요. 이렇게 북한에 안용복 동전을 팝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반도 기기는 꼭 북한은 독도를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도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울릉독도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교류야, 중요한 장소가 될 거다. 옛날 러일전쟁 때 우리 아픈 기억을, 러일전쟁 시 우리 울릉독도를 그냥 땅을 줬지만, 이제는 진정한 우리가 해양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울릉도 독도가 장소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언젠간 동해가 원이스트 한바다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함께 그게 중요한 해양 생태, 앞으로 탄소 중립에서 해양 생물, 그 다음에 아까 해양 산업 과학의 중요한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날이 꼭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해, 과학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예, 북한 당국자를 만난 겁니다. 저죠. 그 당시에 지금 뭐 비서실장 하고 있지만 그 양반, 그 당시에 이분이 그때 같이 간 이유는 그때 그 정부에서 갔던데, 그때 한양대, 이 총학생 회장이 한양대 도서관을, 한양대에서 김일성 대학에 도서관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때 중공대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김일성 대학도 가보고 김책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북한 당국자하고 만났는데, 제가 했죠.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북에 그 채무선,
위대한 최무선 과학자가 있어요. 최무선이 영천 고모 사람이거든. 그래서 최무선 과학관도 만들었는데 최무선과 개성 옥림사에 돌아가셨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개성 옥림사에 무덤이 있는지 궁금하고 북한 가서 그러면 사실은 방송 프로젝트 같이 하고 싶거든. 다큐를 찍어가지고 그 당시 교류 잘할 때니까 개성 옥림사하고 그런데 북한 사람 물어보니까 개성 옥림사가 없답니다. 무덤이. 두 번째 안전복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자유인이야 이런 거야. 북한에서 제일 나쁜 말이 자유인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지. 두 번째는 경상북도 보수 꼴통이 뭐 한번 해볼랍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북한까지 가서 보수 꼴통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그때가 세경북 기획단장인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왜 경상북도는 남북 교류 협력을 안 하냐? 다방면에 교류를 해야죠. 분단은 분단이지만 다방면에 남북 교류를 통해서 해양 생물이든 뭐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 청송사과원을 만든다. 청송에 가서 청송사과원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사방사업이 굉장히 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사방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교류 사업이 많이 사업이 제시됐지만 실제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한 60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은 없지요. 저는 뭐 정권에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우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개인 생각이자 경상북도 공무원으로서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발해 1300억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울릉도 사람으로서 독도를 지키는데 제일 먼저 기여한 사람이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1988년도에 푸른 독도기 가꾸기 모임을 이덕영 씨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이덕영 씨라는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울릉도 있었으면서 홀로 아냐죠. 한도리하고 같이 노래 지을 때 이 사람이 다 울릉도 사람이 안 지으면 독도 어쩌겠습니까? 이분이 다 그 당시에 울릉도 계시면서 한도라고 같이 홀로 아리랑도 하신 분이고 푸른 독도기 가꾸기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독도를 푸르게 만들자. 얘가 나무도 심고 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발해 1300호 하면서 1988년도인가? 발해 1300호가 그 다음에 되니까 그 100기를 재현한다고 해서 블라디보스 출발해가지고 그 겨울 추운 바다에 4명이 떼목 타다 다 돌아가신 그런 분인데 자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이 대한민국 제1호 독도 단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푸른 울릉 독도 가꾸기 모임으로 계속 선계해서 울릉도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런 울릉도 사람이 이런 사람을 몰라요. 울릉도 사람이 울릉도 독도를 지켰던 가치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사업들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원래 11월 21일인가? 독도 대첩일에 이 뮤지컬을 합니다. 원래.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독도 대첩일이 지방 공휴일을 제가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울릉 군수님한테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 공휴일도 법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주 4.3 제주도 공휴일입니다. 제주도 사람 놀아요. 뭐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18 놀아요. 그 다음에 고창인가? 그 동학혁명 운동하는 놀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이지만 하여튼 그런 날은 오지만 울릉 군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그 상징적인 독도 대첩일이 뭐냐? 독도 영수비대가 그 일본 수람이 와서 했을 때 공격을 해가지고 다 파괴하는 그게 독도 대첩이야. 이 말이야. 난 그날을 울릉군 지방 공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울릉 군민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 영토를 지키기 노력했던 위상, 정체성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다 했던 하고요. 근데 그분들 내민 발해 1300호가 제일 마지막 죽으면서도 기록이 남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이거 보고 자, 이 마지막 죽는 날까지 쓴 게 우리가 청년에게 꿈과 지혜를 주고 싶다.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발해 1300호.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항해 일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선지자가 이렇게 80년대 말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알고 나면 독도와 동해 안 미칠 수 없다는 거지. 저런 사람들이 너무 선구자적으로 앞서간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현재 이렇게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우리가 독도를 지키고 동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공직자들 뭘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하면서 제가 2007년 8월 7일 날 김성도 집에 갔어요. 왜? 처음에 안녕복제를 처음으로 제가 지금 310년 만에 2007년 8월 7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독도에서 안녕복 미쳐가지고 안녕복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죄를 지냈는데, 죄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서도에 갔는데, 얘가 기만이야. 야, 지금 대학생이야. 2007년 8월 7일, 내가 일부러 써두려고 했어요. 이렇게 2008월 7일 날. 얘가 이제 대학생인데, 이 김성도 씨 돌아가셨잖아요. 김신열 여사하고. 그때 제가 310년 만에 안전목 죄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다 보내고, 배 타고 다시 서도 가서 이들 만나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독도? 간단해요. 제가 했거든. 나중에 락이냐 아일랜드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아일랜드라는 거예요. 사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큐멘터리 찍으라 했거든. 독도 우리 땅이랑 주장할 필요 없어요. 외선주거든, 외선주. 외선주가 놀러오는 독도 끝. 외국 사람들 오면, 아니, 아이들이 제일 평화롭잖아. 아이들 가서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노는 거야. 한 달간. 아, 저는 놀고 있더라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할 필요 없어. 아, 뭐, 외할아버지 집에 한 달간 노는 걸 사진 찍, 영상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어야 했거든. 뭐, 방송사 안 만들더라마는 중요한 거는 독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한 달간 놀고 같이 고기도 잡고 노는구나. 그래, 평화의 셈이구나.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죠. 아, 이건 뭐 재밌어요. 우리가 2008년도 10월에 코리안 시리즈 진출했어. 삼성이. 그래가지고 또 김성도 씨를 시구를 한다 해가 제가 또 독도수호 대책본부장이고 모시고 정유렬 군수님하고 갔었지. 삼성 라인즈 구장 가서 시구를 했는데요. 시구를 하고 오성환이가 홍보대사 저 여기 있잖아요. 군수님하고 줬는데 그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고 와서 물론 군수님 뭐가 하겠습니까? 오징어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중성에서 내가 군수님하고 김성도 씨하고 막 오징어 먹고 있는데 서울에 제 친구 전화 왔어. 너 뭐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냐? 이런. 이게 중으로 쫙 땡기니까 중국의 라이언스 그게 이제 코리안 시리즈니까 그런 추억이 있는데 다 돌아가셨죠? 어디 갔나? 우리 김성도 씨. 김성도 씨가 한 번은 명절 때 저한테 습, 그러니까 한국산 홍합을 이제 보내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 설날 때. 아, 이게 독도에서 잡은 습 홍합인데 고생하니까 드시라고. 그것도 지사님하고 같이 드시라고 해서 내가 지사님한테 명절 때 독도에 잡은 습을 보내왔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니 다 먹으라 하길래 아닙니다. 지사님. 대한민국에서 독도에 잡은 습을 명절 때 보내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온몸으로 독도를 느껴야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돌아가셨지만. 그래가 제가 했지만 사실은 제가 경상북도 시정보정재단을 만들었어요. 울릉독도 출장소를. 왜? 우리가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김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좋으니까 장사를 해라. 그래서 독도에 도착하면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그래서 세금을 처음 냈다고요. 자, 일본은 지금도 어업권 강화권 우리한테, 일본 놈들이 지금도 어업권 강화권을 지금 우리 땅에다 계속 하고 있어요. 교부세, 강화권, 어업권을 지금도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요. 우리는 돈 준 걸 못 쓰고 있지. 문화재라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금을 내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활동. 유엔 해양법상 아일랜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금을, 돈을, 신보를 만들어서 신보를 대출해줘가 이분이 그 국세를 처음으로 냈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장사는 안 하시지만. 이렇게 재밌게, 2007년 8월 7일이야, 이렇게. 아, 그 다음이다, 이렇게. 아이들, 이게 독도 서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신흥공원의 독도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은 독도실록 기록이 중요한데, 여기서, 돌아가신 이영이 유명한 한복 패션쇼도 한번 했었는데, 패션쇼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독도는 과학으로 문화로 지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독도 여행 수비대원들이 33인인가? 그 중에 돌아가서 살아계시면 몇 명 안 돼요. 저는 2008년도 10월 20일 독도의 날 가서 꼭 행사 갔다가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입문을 했는데요. 지금은 울릉도에 독도 여행 수비대원이 살아있는 분이 울릉도를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 있고 두세 분이 이제 아프시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요양원에 다 육지에 나와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때는 이분 건강하시, 이분 돌아가셨구나. 지금 그 당시 세 분이 살아 계셨다.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조지 워싱턴 때 이영희 교수입니다. 이게 언제냐? 2008년도 8월 15일입니다. 7월 29일 난리가 나고 중학교까지 난리가 나고 8.15 행사를 경상북도가 공식 독도 행사를 8.15를 독도에 했습니다. 이영희 아시잖아요. 조지 워싱턴 김영희 교수 아시잖아요. 누구신가 하면은 그때 그 미국 그 의회 도서관에
독도 아일랜드가 아니고 리앙크루락이라고 표제가 바뀌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MB 정권 시절에.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 연구소를 만듭니다. 만들고 이분을 청와대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갔고, 이분이 그때 우리 지사님이 8.15에 독도를 모시고 가야 된다 해서 모시고 가서 우리 행사를 했고, 지금도 뭐 소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분하고 캐나다에 있는 김하나 두 분 사서직이 우리가 독도라는 걸 지켜놓은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면 리앙크루락하고 아일랜드 차이가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크상 중경의 유엔 해양법상 락은 이의졌다고 대륙봉을 못 가지는 거예요. 아일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암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좀 더 말씀. 그래서 아일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독도 아일랜드가 돼야 된다. 독도 리앙크루락이라는 건 처음에 불란서에서 발견하고 그런 용어를 써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철학도 없이 써왔지만 이제는 절대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같이 근무했던 2008년도 직원들이 다 퇴직했습니다. 다 퇴직했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사모를 활동을 하죠. 같이.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울릉도 명예 그 구민도 받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보십시오. 징계를 먹었다고요. 독도에 태극기 꽂고 2008년도에 독도에 태극기를 행사를 하려고 하면 바람도 말고 태극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숙소에 조그마한 건 나쁜 게 없기 때문에 태극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니까 왜 됐냐? 이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독도가 336호 천년기념물이니까 천년기념물은 형질 변경을 문화재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만 이제 7월 14일 중학교 교과서 하고 다음에 총리도 다녀가고 해서 해주는데 시방비로 하는 거야. 우리 1억을 넣었는데 국회 하나도 우리가 태극기 뽑는다 했는데 마지막 문화재위원회 통과했어요. 설치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태극기 딱 한 개만 설치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 내가 했어. 태극기는 필요 없지만 울릉 공기는 필요하다. 내가 이야기했죠. 독도를 누가 지켜왔습니까? 울릉 군민이 지켜왔다고요. 독도가 대한민국 형태 이전에 울릉 군민 땅이야. 울릉 군 땅이야. 울릉 군민이가 더 있어요. 태극기가 대부분 3개 봉을 다 설치하잖아, 이렇게. 근데 달랑 1개 설치하래가. 난리가 났지. 우리 3개 설치했지. 난 3개만 설치할 줄 알았는데, 이게 호랑이도 갖다 놓고 형질 변경을 많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를 고발한다. 문화재법 위반.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이게 이제 이슈화 된 거는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와서 이게 우리가 표소를 지금도 설치했거든, 독도. 그게 좀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됐는데 그 말을 못하면서 너들이 이게 형질 변경 허가해 준 것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했다 해가지고 경상북도 고발했죠. 고발해가 제가 징계를 먹었는데 주의 경고 먹지만 이렇게 독도에 태극기 꽂고 징계를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 당신이 똑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나? 저는 꼽습니다.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도에 태극기 없는 게 무슨.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다 설치가 됐는데 문화재 고발하고 이거 걷어냈습니다. 지금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어야죠. 독도는 울릉 국민이 지켜갖고 앞으로 울릉 국민이 지켜간다. 울릉 군기 깃발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죠. 독도가 왜 중요한가? 바로 이겁니다. EEZ 대륙붕. 자, 요거 보십시오. EEZ 대륙붕. 이게 다 우리 영토입니다. 이게 앞으로 해양 심해 관광도 할 수 있고 해양 자원도 있고 우리가 포항 2차 전지하자면 리튬 저 바다 해저면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그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이 EEZ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울릉 독도 때문에 이게 다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건데 일본 어떻게 하냐? 일본 동경에서 한 1700km 된 오키 노세시장 조그만 암석을 몇 조를 들어가지고 매립해가지고 자기 섬을 가지는 거예요. EEZ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국도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서해 경렬 비열도를 땅으로 산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경렬 비열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연안항 습격해놨다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섬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이 자기들이 발표한 그 EEZ도요. 어디 갔습니까? 독도도 다 들어가 있고. 이만큼 아까 오키노도리 심하고 다 이게 자기 해양 영토가 이 정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영토라는 개념을 자꾸 유치적 사고로 해서 그렇지. 바다가 엄청난 영토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 바다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호가 뭡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를 포함한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끝.
독도 우리 땅에 할 필요 없죠. 헌법에 보장되니까. 바꾸면 되는 거지. 항구적으로 독도의 어떤 영유권을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하여튼 헌법에 독도란 말은 두 번째 치고 헌법에 바다라는 용어, 해양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산농공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공농사가 돼야죠. 바다에 너무 관심 없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데 포항 해각으로 왜 마이스가 생기겠는가 하면 제가 독도를 하면서 알았는데 일본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구가 21개 교회 한 70척 배를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만. 대한민국 세계 그것도 거의 없지. 사람이 있어야 다 바다를 지키고 독도를 지키지. 말로만 사진을 찍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심각한 해양 전문 인력 없이는 바다를 못 지킨다. 그래서 해양 교육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늦었지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해양교육법을 만들어서 해양교육문화법을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다 해양교육법이 있습니다. 해양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식품의 바다가 아니라는 거지. 착취의 바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 엄청난 가치가 있고 영토적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재작년에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해양교육법이.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한국이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통계가 다 다른데 이 아틀라스 통계인데 우리가 보면 섬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은 한 12, 북한은 15위 정도 되거든요. 섬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이 섬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8월 8일에 섬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섬의 가치를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이야기할게요. 포항이 제가 이 섬의 날을 유치하면서 알았다고요. 3년 전에. 포항에 섬이 있었습니다. 포항이 5도를 가진 섬이었어요. 섬의 도시였어요. 해도, 해도, 죽도, 상도, 하도, 분도가 다 섬이었습니다. 그게 포스코 들어오면서 매립해가 포스코가 들어온 거예요. 포항이 5도를 가진 섬의 도시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섬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도 뭐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말씀하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울릉도도 이렇게 위에만 나와 있잖아요. 이 밑에 엄청난 해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토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김윤배 울릉도도 해양과학기지 대장님, 박사님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울릉도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 때 제일 고민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학 박사 중에 누가 거기 울릉도에 들어가겠냐. 없다고 했는데 이 김윤배 박사님께서 평생을 그냥 독도에서 해양연구하다 들어가 계신 이런 저는 위대한 자랑스러운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울릉도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도 하나도 마음이 제가 그 많은 기관을 만들어 봤지만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사람 왔다 갔다 하면 펜션이 천지지. 근데 이런 콘텐츠를 연구하고 하신 사이언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독도와 울릉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에서 뭐 울릉도는 해양 영토로 하지만 울릉도는 대한민국 가장 작은 규모의 군이잖아요. 그렇지만 밑에 해상까지 하면 대한민국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진 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도의 4개입니다. 저는 독도의 4개를 겨울만 빼놓고 다 가봤지만 독도의 4개를 다 가보시면 우선은 그리고 울릉도가 해양 영토도 중요하지만 울릉도가 육상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릉도만 전 세계에 사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울릉 바늘꽃은 전 세계 유일하게 자생하는 바늘꽃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 수목원을 울릉도 천연 수목원을 만들고 있는 체계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육상이나 해상의 다양한 어떤 그런 종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독도를 넣냐 안 넣냐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도소의 3원칙 제가 주장하는 게 독도는 제가 했죠. 울릉도와 경상북도 맡겨야 된다. 제가 한성수 총리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왜 전부 다 독도 사업을 다 맡길게 안 된다고 하길래 우리가 지사님 와서 만나서 내가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요. 일본이 봤자 2000년 36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 중앙정부 돈만 대주고 경상북도가 울릉군이 주민들이 필요한 안전시설을 만든다는데 뭐 방파제 만드는데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는 끝인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좀 가야 된다. 그래서 독도 정책은 지방 정부에 맡겨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 문화 생태적으로 이미 독도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마당에 차근히 해양과학을 연구해서 이스트시아 독도를 알리고 생태 문화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행사도 하고 자주 하고 중요한 건 그게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독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울릉군 공무원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독도실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독도실록을 수십 년간 누가 몇 명이 다녀가 뭘 했는지 해가지고 사진까지 탁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사고에 옛날 태백사 사고지 보관해야 돼요. 울릉군 도서관, 경상북도 도서관,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 분산해서 보관해야 돼요. 나중에 진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다 필요 없습니다. 너 일본 사람도 왔다 가요. 수많은 외국인들하고 왔다 가는 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봐라. 우리나라 땅이잖아. 이 수십 년간 독도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여기 기록이 있다 봐라. 왜 일본 사람도 가잖아. 끝인 거라고. 독도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학문화sektor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독도를 해양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고 3개밖에 없어요. 일본은 한 20개, 70여 척을 고등학교 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항해가고를 마이스터로 생각합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바다를 적극적으로 모험하고 도전할 수 도와주지 않는 이상 바다는 지킬 수 없다. 제일 중요한 해양 인력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김공자 씨 제주 해녀 프로젝트도 했고요. 그래서 울릉독도 과학기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성과입니다. 독도 사는 미생물을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세계 미생물학회에 독도리아 이름을 부여한 거죠. 이런 활동이 독도를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문화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 울릉도 예술법인이 없어요. 아니, 문화적으로 하는 공연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술법인을 직접 만들었죠. 사단법인 울릉도 아리라. 그래서 자생적으로 울릉도 사람들이 자기들 콘텐츠 가지고 문화예술 작품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가서 자기 좋은 노래 부르고 쫙 사진 찍고 끝나는 거예요. 울릉도 사람만이 사는 독도 이야기를 콘텐츠를 창작으로 만들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어가고 이거 세계적으로 공연도 가야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라딘 해녀 합창단 같은 애들이 제주도 제라딘 뭔가 하면 제주도 말로 최고다. 애들이 해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유럽도 갑니다 공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독도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 중점학교를 제가 지정했죠. 2008년도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이게 제가 라펠로즈 1787년에 독도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라펠로즈예요. 불란서 함장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해서 울릉도 내지 않죠. 그래서 삿포로 해협을 해가지고 호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찾아갔지. 불란서 아비시에 라펠로즈 박물관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초청했습니다. 우선을 해가지고 이 흉상을 우리 울릉도 기지에 기증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런 기록들 찾아가서 교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이거 제가 굉장히 옛날 독도 우편문화 799에 805였어요. 내가 2008년도에 놀란 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가 직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교포가 자기가 독도를 우리나라 이러니까 와인을 직접 나파밸리 사가지고 와인을 개발했습니다. 7980. 그때 강남에 팔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독도 소주도 개발하고 다방면에 이렇게 독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조험보호사 내년 착공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바다를 얼마나 관심 없었느냐 보시면 얼마 많은 바다 거북이나 고래가 우리 동해안에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지 우리 바다생물 구조치료센터도 동해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을 만들어 관철시킨 국립해양생물조험보호센터가 영덕에 들어옵니다. 내년 착공합니다. 앞으로 영덕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조험보호센터 이미 있는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그 다음 우리가 홍익반도 국가해양전에 MP의 해양보호를 엄청나게 많이 지정하거든요. 그 다음 울릉도해가 여기가 해양생물, 해양생태의 보호로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울릉도에 청항선을 건조시킵니다. 배를, 울릉독도면 전용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배를 건조했는데 그 이름이 경북 0726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해양생태 환경단체하고 독도가 청소할 겁니다. 끝. 우리가 주장할 필요 없어, 독도가. 그냥 언제든지
왜 할아버지 집에 가서 놀러 가는 집. 우리가 뭐 세계 시민단체, 해양단체 가서 독도가 청소하는 거. 또 다양하게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게 독도를 지키는 일이지. 아무리 수만 개 단체가 맨날 독도 가서 태극 끼고 사진 찍고 해본들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있는 우리 해녀분들, 이거는 뭐 제가 포항입니다만 이렇게 뭐 제주 해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여기 문무대항. 문무대항에 실질적으로 신라의 대표적인 문무대항이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 최초로 678년에 변부에서 선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말은 국방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바다의 중요성. 그리고 난 다음 100년 후에 장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무대항, 어제 신라랑이 굉장히 바다를 중요시 생각했고, 문무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장보고가 있고 이순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다 모르잖아. 그래서 문무대항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문무대항 해양과학선도 만들고, 제가 경주부시장 할 때 매년 원전동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문무대항, 울릉독도 가고 문무대항 아이들이 후예를 키우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 꿈이 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결론은 이겁니다. 문무대항의 미안의 꿈을 우리가 함께 실현할 수 있다. 독도라는 근대 대항해 시대에 우리가 1929년대 이스트 시도 뺏기고,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다케시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 과정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신라 천년 전에 생각했던 문무대항의 위협을 잘 생각해서 독도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독도가 있는 게 아니고 독도 안에는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는 그 속에 이스트시가 있고 이 이스트시에 사는 모든 해양 생태 그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해외 국제 교류하는 게 우리 독도를 지키는 일이다. 그 속에 남북 교류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하나 하고 우리가 정호성 시인의 바닷가에 대하여라는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 있는 게 좋다. 저는 독도입니다. 누구나 바닷가에 하나씩은 자기만의 바닷가 있는 게 좋은데 난 독도에 미쳐서 우연히 일본 애들 때문에 누구만은 하나의 바닷가를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다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우리 동해 생태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남북 협력도 이어가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마지막 드리는 결론이고요. 우리가 파도 치는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모두 파도 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다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정진호 교수님과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이 지킬 수 있고 여기 듣는 분들께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정말 감동스러운 강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이 살아오신 그 이력 가운데 얼마나 이 울릉도와 독도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절절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상 마무리하지만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서 들으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좀 받겠고요.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질문 좀 한두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죠. 저희가 이 울독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사실 이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이 그동안 이렇게 애써 오신 그 정신, 그 마음을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울독 세미나를 했고, 지금 오늘이 6강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울독 세미나 쳐보시면 그동안 했던 원산, 함흥, 라진, 많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김윤배 박사님, 울릉도 독도 대장으로 수고하신 김윤배 박사님이 울릉도에 대해서도 이미 하셨었고요. 유튜브에서 그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이제 곧 조만간 배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 마이크 켜시고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으신가요? 아, 예, 제가 질문할까요? 먼저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먼저 하나 질문 받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서울연대 고현근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독도 관련 단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독도 재단이 10,000개 넘는다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가 독도 재단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에서 독도 전국에 있는 독도 단체하고 네트워킹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10,000개가 넘는다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일단 독도가 명칭을 가진 모든 단체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한 10,000개가 넘는데 실제 독도 재단도 그 전에 저희가 안전복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독도 재단 명칭이 변경이 됐는 건데 하여튼 전국에 있는 독도 단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네트워킹 하는 거는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인 독도 재단이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아까 손 드셨는데. 제가 이번 5월달에 울릉도를 이제 여행 삼았다가 이제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와봤는데 지금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독도가 문화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개발이 안 되게 있어서 그 접근성을 안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까 독도를 지키자면 좀 접근성이 우리 일반인생 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잘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독도가 사실은 그 수천 미터 깊이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지키는 방법은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게 계속 암석이 하기 때문에. 사실 독도 방파제를 양안에 그게 몇 조가 되는데 그건 영원히 불가능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가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방파제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몇 절 들어 방파제 양안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겨울철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가는 방법하고 항공으로 아마 이렇게 투어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완벽하게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방파제 만들고 헬기장을 만들어서 헬기 여행을 해가지고 내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유라시아 원이스트 포럼에서 거의 매년 한 번씩 울릉도 독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잡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그때 한번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포럼을 처음 만들 때 그 앞에다 유라시아를 붙이자라고 제안해 주신 분이 우리 김남일 우리 부시장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을 이어서 우리 동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유라시아의 동해가 돼서 유라시아까지 함께 뻗어나가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 내용은 이제 울독 세미나로 유튜브에 올라갈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울독 출판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다 모아서 이제 내년 정도에 이 책자로 아까 기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경상북도나 포항시 공식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임을 꼭 예. 밝혀드립니다. 혹시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거기다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김남일 부시장님께 우리가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울독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